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매수 행보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910선에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우려가 커지고 미국 은행권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 주요 섹터들 고른 상승세 보여줬죠. 네, 아직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대체할 뚜렷한 주도주가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등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큰 메인 섹터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차기 주도주 모색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증시.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배터리 산업은 각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배터리는 소재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2040년 관련 핵심 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해서 4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 세계 리튬 광산 확보 전쟁입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광산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투자를 확대하고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정부와 공동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호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젠 광물력의 시대, 세계는 지금 핵심 광물 확보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 흐름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탄력 있는 상승세로 112만 원 선에 다시 올라섰고요. 금양이 이틀간의 급락세를 딛고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산 고순도 리튬 광석 확보 소식에 주목받은 미래산업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리튬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불붙은 비만약 개발 경쟁입니다. 덴마크 제약기업 노보노디스크가 자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또 다른 비만 치료제 기업인 일라이릴리의 호실적 발표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의 흥행 돌풍에 국내 제약사들의 비만약 시장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비만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는 10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업체,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날아올랐죠. 네,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이거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한미약품, 라파스 등 다양한 제약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종목별 기술 개발 진행 상황과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리튬과 제약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금양과 미래의 산업,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 세계 리튬 광산 확보 전쟁입니다. 이제는 광물력 시대다. 광물 확보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광물 프로젝트가 속속들이 생산에 들어가면서 리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의 가격의 안정세, 리튬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리튬 가격이 작년에 톤당 1억 원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좀 시세를 보여줬다가 올해 들어서는 빠르게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2020년 후반부터 리튬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020년도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이겠죠. 원래 한 7에서 8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성장률 연평균 약 25에서 30% 정도의 성장률 이상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 이제 테슬라 쪽을 이제 비롯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약 80% 이상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리튬 쪽의 수급이 거의 무너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살짝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리튬 가격 역시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과연 리튬의 어떤 생산 업체들 그리고 개발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탑 10 업체들의 마진을 보시게 되면 중국의 편향된 업체들, 쉽게 말해서 중국 업체들과 중국의 업체로 구분지어서 보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튬 가격이 워낙에 글로벌에 대비해서 선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높게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마진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외 지역들, 대표적으로 리버말 같은 종목들의 마진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40% 정도의 에비타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리튬 개발 업체들에게 어떤 마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광물이 힘인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리튬주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매도의 기술을 올려봤는데, 오늘은 금양과 미래 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지, 두 분 모두 지금 두 종목에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금양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틀간의 급락을 딛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2% 정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김성우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스탑 사인 주신 이유. 네.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경향이 크고요. 네. 그리고 또한 주가 상승의 어떤 이유 자체가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비슷하게 이 공매도 부분에 의한 쇼커버링에 의한 계단식 상승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SCI 편입 기대감,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MSCI 편입 기대감에 의한 어떤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승을 다 더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10조를 찍었고 현재 8조 원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네. 좀 미래 가치를 좀 많이 땡겨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8조 원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어떤 성장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밸류에이션의 측면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진짜 2차 전지 섹터 너무나 성장성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지금 상승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몽골 광산 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리튬 사업의 진행 현황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좀 이익 가시화 시점을 언제쯤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나요, PB님?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2년 8월 작년부터 봤더니 한 1,50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도 이제 몽골의 계열사가 있죠. 3,300주 가량에 대한 주가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함께 나오게 됐고,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21%에 해당하는 규모고 지분율도 한 6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취득 예정일은 오늘 21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익 가시화 시점은 어떻게 보면 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이런 계열사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두 번 이루어지는 공시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뒤로 좀 미루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주가가 급하게 오르게 되었고,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가 3만 건에서 한 31만 건까지도 급하게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횡보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 이제 개인 세력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것 같은데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이 가셔야 되는 시점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금양이 이제 최근에 이틀 급락세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매도 수량이 지금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고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와 현재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수급에는 좀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의 어떤 타깃이 전반적으로 2차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공매도 쪽이 거의 완패를 한 것이 맞았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2주 전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의 단기 클라이막스가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는 그 당시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점을 경신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공매도를 구축을 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다시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의 추이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다 공매도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뭐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확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지 하반기의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이해를 해보신다라면은 설사 최근에 쌓이고 있는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소위 말해서 옥과 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을 압축해 나가시고 좀 못 가는 종목들은 덜어내시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은 여전하지만 이제 탄력이 둔화되면서 종목의 선별의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양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500% 내외의 수익 구간인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점 또 19만 원대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가격적인 전략 좀 어떻게 짜나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피디님? 아마 10,000원, 2만 원대부터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드무실 겁니다. 그 이후에 한번 올랐던 한 8만 원 선, 9만 원 선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걱정이 없으실 텐데 결국에는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16만 원 선 이후에 올라오신 분들일 텐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공매도와 개인 세력 간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때 조금 스윙처럼 좀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횡보 구간을 조금 활용하셔서 이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하신 다음에 재진입 라인을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산업도 여쭤볼까요? 미래산업이 나이지리아산의 리튬 광석 확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굉장히 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갔다가 많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두 분 모두 역시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미래산업도 좀 금양과 같은 선상에서 스탑 사인 주신 걸까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00억이고요. 원래 이제 반도체 장비를 주요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얼마 전에 광림에서 넥스턴 바이오로 바뀐 회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일단 이 종목 이름을 치시고 최대 주주 변경 이렇게 한번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역시나 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 회사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라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또 나이지리아 쪽에다 리튬 광석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가볼 수도 없고 이게 확인을 해볼 길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은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급락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 그것을 믿고서 주식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뉴스에 의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쉽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실제로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뉴스에 좀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서 스탑 사인을 주셨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미래산업이 이제 2차 전지 신사업 진출을 발표한 후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리튬 광석 그 확보
확보 소식이 좀 주가의 추가 트리거가 돼준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그 리튬 광석이 최고 등급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좀 쏠렸는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실까요, PD님? 네, 요 나이지리아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샘플 테스트용 리튬 광석이 이제 어제 국내에 도착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서 7월 말에 중국의 심천에 도착을 했고 천호 투자 유한공사와 함께 관련된 미래산업이 관련된 회사인데 산화 리튬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2% 정도가 보통인데 3.5%가 넘어가면 고품질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 이번 건은 5.9%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서 이 샘플 테스트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게 어제 기사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좋은 리튬 광석이고 나이지리아 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되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연간 한 50만 톤까지도 리튬 광석이 국내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최대 50만 톤에 대한 리튬 광석을 미래산업 시총 한 1,600억 정도의 시총인 회사가 이걸 독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향성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테스트가 확실한 정보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인할 기회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 샘플 테스트 이 기간 한 2, 3주 네.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재료들은 좋은 재료들이 맞고 2, 3주 샘플 테스트를 거친 후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뭐 그때는 또 고사인을 주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 지금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주가가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 요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리스크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이제 스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미래산업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러면 지금 좀 약간 불투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엑싯에 대한 고민이 드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네, 반도체를 보고서 이 종목을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주가의 상승은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땡큐하고서 네. 이제는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 측에서는 리튬과 관련된 뉴스를 아마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의 센티가 죽지 않은 이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그때 뭐 물량을 더 싣거나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차익 매물을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그래서 네.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덴마크 제약기업의 노보노디스크가 자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경쟁사 일리아릴리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또 하면서 국내 비만 치료들 업체들의 훈풍이 되어줬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국내 제약사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비비님? 네,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는 이제 비만과 탈모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호재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에서 호재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록포스터크 비만 치료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요 관련돼서 외국 회사들, 특히 글로벌 제약 회사들 외에도 이제 한국 쪽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업종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약품이 이제 임상 3상이 대기가 되어 있어서 오늘 조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제약사와 당뇨 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벤티지랩도 주사형 치료제가 나와 있고 아이센스도 연속으로 이제 혈당 측정기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종목들이 좀 관심 받고 있고 특히 비만약 쪽에 관련이 있는 나머지 업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학회라든지 이런 레퍼런스가 있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사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은 금리 인상기가 조금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훈풍이 불고 요 훈풍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먼저 지금 조금 관심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글로벌 비만 치료제 흥행 돌풍의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매도의 기술에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올리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주 두 종목에는 다 고사인이 지금 들어왔어요. 펩트론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당뇨와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썼고 상한가를 조금 치나 싶었는데 약간 아쉽게 26.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 1회 또는 월 2회 맞으면 되는 어떤 쉽게 네. 말해서 한 번 맞으면 오래 가는 그런 제형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 릴리아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는 비만 치료제 경쟁이 이제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오래가는 플랫폼을 가지는 어떤 기술을 가진 펩트론의 어떤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빅파마와 함께 MTA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텀시까지도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라이센스 아웃인데요.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참 2014, 15년도에 바이로메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약별 투자했을 때 정말 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냐 마냐 하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네.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이센스 아웃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황 자체가 펩트론의 기술을 분명히 빅파마들이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어떤 주가 흐름이나 시세는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어떤 흐름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를 같이 들어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의 또 훈풍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실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대 1조 원대 이상의 기술 수출 성사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조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애로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좀 이익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될지 궁금한데 피비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요 글로벌 A사 이제 텀시를 수령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데 MOU는 넘어갔고 이제 네. 본계약 전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알아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펩트론이 비만 쪽 관련해서 좀 곽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2년에는 한 4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8년이 되면은 아마 23조 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 외에도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해서는 이제 복제약 쪽 루프린이라는 복제약에서 국내 유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아산 쪽 이제 지방 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생물화적 동등성을 재는 제네릭이 국내에선 전무하게 되고 미국이나 유럽 쪽의 선진국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600억 그리고 국내에선 600억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한 2조 7천억까지도 네. 갈 수가 있어서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루프린 복제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전립선암과 고혈압 치료제 성장성도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 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메인은 당연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거기 더해서 이제 보너스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죠. PT105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의 계획만 들어보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 품목 허가를 득한 이후에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이런 계획 자체는 항상 제대로 좀 시간에 맞춰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혈압 치료제도 있는데요. 이것은 호주의 인벡스사와 함께 공동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임상 3상 미국에서 IND 현재 승인을 한 상황이고 임상 사이트를 현재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현재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경우에는
회사 측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매출이 약 5천억 정도로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너스의 개념이고요. 현재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비만 치료제다라고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의 이제 주가를 한번 볼까요? 연초 7,000원대로 시작을 했다가 오늘 이제 33,00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37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해볼까 아니면 좀 이익 실현할까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볼까요, 피비님? 네, 뭐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 악재가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악재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테마성으로 좀 좋은 재료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이어 나가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인벤티지랩 볼까요? 인벤티지랩 뭐 2주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뭐 52주 신고가의 상한가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인벤티지랩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봤던 페트론과 거의 비슷한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또 페트론과 차이점은 인벤티지랩은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세는 인벤티지랩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업사이드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 펩트론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주가는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벤티지랩의 당뇨 비만 치료제 그러면 강점 그리고 이제 경쟁력 어떤 게 좀 있을지 피비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와 이제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제약 업종의 호재 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 장기 지속형이라는 거는 한 번 주사를 맞고 좀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되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종입니다.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등이 이제 조금 소수 종목들만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쪽이 아마 가장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비만 외에도 치매 치료제가 인벤티지랩에서도 좀 강점입니다. 내년 2분기께 아마 치매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약물 중독 치료제가 호주 1상이 연말에 개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좀 작은 편이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인벤티지랩이 그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개량 신약들이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이 플랫폼이 좀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사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특출나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제외하게 된다면은 일단 현재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 위고비를 가지고서 이제 30일 그리고 60일 제형을 가지고 현재 전임상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게 된다라면은 펩트론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 주가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개 주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펩트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 인벤티지랩이 어쨌든 오늘 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그러면 기존 보유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피비님? 네, 지금 오늘 상한가로 2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강점이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아마 장기 주사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한 18,000원 선을 유지하는 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 선으로 아마 투자의 방향성을 좀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금양과 미래산업,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강이 5% 강세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류 OEM 업체인 윌비스 역시 5% 강세 보이면서 533원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KC 그린홀딩스는 KC 환경서비스 상장 추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3.8% 상승하면서 3,68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윙스폿 패션 업체인데요. 9%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PCL도 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보텍 살펴보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 소식에 태풍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보텍의 경우 수처리 관련 상하수도 배관 자재 사업을 하는 업체로 5% 강세를 보였는데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간에서 5%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150원 선 터치하고 있네요. 모베이스 전자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6거래 만에 반등하며 오늘 7%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하게 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25% 급등세를 기록한 유니캠,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2% 약세 보이고 있고요. 진양화학과 현대건설 우선주도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바른손이 4%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맥스의 경우 지능형 홈 구축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윗골이 길게 달면서 12%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2% 약세 보이고 있네요. 3,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VT, 김병수 PB, 리노공업, 그리고 김성훈 이사, 유한양행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VT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시세를 조금 보이다가 살짝 빠졌어요. 지금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예,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K뷰티 그리고 피부 미용뿐 아니라 화장품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린 이유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드샷 제품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적의 안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Q10에서 또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는 VT라고 알고 있는데 성장 스토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2017년도에 VT 코스메틱을 시작으로 화장품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엔터도 있습니다. 2020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인수하면서 연결로 잡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름을 사명을 이제 그 VT로 바꾸면서 코스메틱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따라온 적자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하겠다까지 얘기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당연히 이제 K뷰티
3분기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인데요. 오늘 좀 빠졌던 부분을 봤더니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었더라고요. 여전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모멘텀에 하나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이제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전부 그랬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3분기, 4분기 갈수록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접근이 좀 유효할 거로 보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Q10 뭐 거기 상위권 하고 있고, 자 지난주에 사실 일본 휴가를 이제 갔다 왔는데요. 뭐 많이들 가시죠. 돈키호테라는 데를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메인의 화장품에 너무 익숙한 화장품이 있어서 봤더니 이제 VT 제품이 있더라고요. 일본인들이 보고 사는 걸 보고 이건 좋겠다라고 보고 올해 7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350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0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황이고요. 뭐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도 판매가 된다면 판매가 이제 급증하겠죠. 근데 온라인이 사실상 수익성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뭐 오프라인에서 본 걸 온라인에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홍보 효과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니들샵 같은 경우에는 15만 개에서 연말까지 뭐 30만 개 월 캐파를 늘리면서 아마 증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 가시성은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3, 4분기 가면서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봐서 지금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격적인 전략을 좀 짜볼까요? 사실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를 높게 받을 시기가 있고 낮게 받을 시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로는 부담이죠. 올랐으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보다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 소위 말해서 그냥 매출이 뭐 영업이익이 100% 늘어나는 거, 주가를 100%뭐 이렇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성장,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속도가 뭐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같이 빠질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3분기도 좋을 것 같고요. 뭐 4분기는 봐야 되겠지만은 뭐 이런 실적의 안정 흐름으로 보시면서 뭐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리노공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리노공업 1분기가 조금 안 좋았지만 XR과 AR 시장 성장세의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 있고 특히 소켓 부문의 강점이 있는데 AI 가속기의 성장세에도 충분히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AI의 힘을 조금 얻고 얼마나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 쪽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였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고객사 재고 조정 등에서 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좀 빠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2분기에서부터 벌써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6%, 영업이익 또한 59% 성장하게 되었고 3분기에서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한 316억 원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한 370억 가량으로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기대 어린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켓 쪽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또 AI 가속기 속에서도 충분히 이 성장세의 수혜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요 근래 기관 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요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조금 늘리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이제 일반 투자까지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아프리카 TV와 함께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뚜렷한 종목들을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리노공업이 좀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리노공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좀 진입을 해서 주가 상승을 노려봐도 될까요? 네, 16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요 선이 조금 아쉽긴 한데 16만 원 선 초반대에서 매수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로는 대략 한 18만 원 선 전고점을 조금 넘어가는 18만 원 선에서 한 10% 조금 넘는 수익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15만 4천 원 선이 만약에 내려간다고 할 때는 이때는 아마 아직까지 업황이 조금 돌아오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입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한양행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레이저 트닙의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급여 등재 전까지 이 약을 무상 제공하기로 회사 측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상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보험 급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사죠. 타그리소 대비해서 우수성 입증이 될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리액이 약 10조 원에서 30조 원의 엄청난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액이 좀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좀 진입을 해서 저희가 좀 상승을 노려봐도 되는 걸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유한양 같은 경우는 랭라자라는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적용되는 신약인데요. 일단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무상으로 제공을 이제 하기로 회사 측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보험 급여 전에 일단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험 급여가 결정이 되면은 일단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1차 신약과 2차 그러니까 1세대 신약과 2세대 신약이 있는데 3세대 신약이 이제는 결국 결정이 되게 되면은 1세대와 2세대의 어떤 시장을 모두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한양 같은 경우는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10월에 유럽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한양행이 어떤 랭라자와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신약과 병용 요법을 해서 만든 신약이 있는데 그것과 타그리소라고 하는 경쟁 신약과의 어떤 비교 임상 중간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더 좋은 데이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거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유한양행이 시가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자신 있게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에 에스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VT, 김병수 PB의 리노공업,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유한양행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이달 중으로 신안 아페도에서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다가 이번 주는 3거래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 중인 종목인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 소식에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감염병 치료제 개발 전문기관인 FNDR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21%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2,200억 넘는 거래대금 실리며 거래대금 2위 기록 중입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인선 ENT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영위업체로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풍 관련주로 볼 수 있겠는데요. 4%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품 생산업체로 6거래 만에 반등하며 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인선 ENT부터 보겠습니다.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도 관련주들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중인데요. 인선 ENT도 정규장에서 3%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사실상 뭐 소위 말하는 호재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로 아니 모멘텀이 있을 때 그 이후로는 좀 빠지는 부분인데요.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실상 인선 ENT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 뭐 건설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 매립까지 하는 회사고요. 1분기 실적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 마진 사업을 하면서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은 좋아졌는데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니까 뉴보텍, 뭐 코엔텍, 자연과 환경, 약간 이제 태풍,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사실 이제 오면서 좀 안타깝게 씁쓸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요. 결과적으로 태풍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뭐 장기로 접근보다 이제 단기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흐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아무래도 선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신테카 바이오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비영리 단체인 FNDR과 감염병 치료제 공동 연구 소식에 오늘 21%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의 강점 들어볼까요?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호재거리, 그러니까 바이오 뭐 제약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뭐 과연 뭐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까지도 이제 좀 수급이 좀 양호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쉬었죠. 사실상 지금 신테카 바이오 상승은 이제 AI 신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워낙 상반기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부분이 좀 확대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AI 신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를 이용해 가지고 뭐 화학물질 아니면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후보 물질을 가지고 전임상 단계까지 물질을 좀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고, 만약에 전임상 단계에서 뭐 그 이후에는 좀 라이센싱 아웃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매출해봐야 딱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억, 3억?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20억, 30억 대까지 늘어나고 내년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최근 뭐 제약 바이오 좋아지고 AI까지 겹치면서 이제 되게 주가는 좋아한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FNDR, 그러니까 이제 FNDR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인도에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고, 간염병 전문 전임상 단계에서 같이 이제 공동 MOU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임상하는 회사를 같이 이제 MOU를 맺어서 뭐 가는 부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뭐 유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7월 CPI가 시장의 컨센을 상회했음에도 경제지표 경계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 하락 마감, 선전도 0.5% 밀리고 있고요. 상생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발표됩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로이터에서는 이 행정명령의 목표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지원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방향성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0.97% 강하게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깍크 지수도 강합니다. 1.3% 상승입니다.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의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 의견을 모아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프랑스 전기차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조금 동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